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곧 심리학적 관찰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근본적 모순이 있다는 명제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기심과 같은 현상인가? 또는 오히려 그 반대인가? 더 나아가 현대인의 이기심은 정말로 모든 지적, 감정적, 감각적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인가? 그는 그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의 부속품이 되지 않았는가? 그의 이기심은 자기애와 동일한가? 또는 이기심은 자기애의 결여로 생기는가? 이기심과 자기애의 심리적 측면을 검토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는 견해에 나타나 있는 논리적 오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나의 이웃을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덕이라면 나 역시 인간이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어야 한다. 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인간 개념은 있을 수 없다. 나 자신을 제외하는 이론은 그 자체에 본질적인 모순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서의 말에 표현된 사상은 자기 자신의 통합성과 특이성에 대한 존경이 다른 개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이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자신의 자아에 대한 사랑은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통합성과 특이성이라는 용어는 원문에는 integrity and uniqueness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의 인격 그리고 자기의 개성 이런 것, 자기 스스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이러한 것이 여기서 건강한 자기에 대한 하나의 요소로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격체로서 그리고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경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인격체로서 그리고 개성을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러니까 분리개별하던 존재로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 대상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귀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격체이고 자기 스스로 독자성을 가진 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개성도 독자성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귀한 것을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 안에서 귀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얘기가 현대인의 이기심은 정말로 모든 지적, 감정적, 감각적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셀프러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셀프러브를 이기심으로 동일시하는 이유가 왜 그럴 것인가 할 때 자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자기를 하나의 사회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부속품으로서 자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냥 사회의 부품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 전체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의 부품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 시스템 속에 일부일 뿐이지 자기의 독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적, 감정적, 감각적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개인을 바라볼 때 intellectual, emotional and sensual potentialities를 가진 실존적인 존재로 자기를 인식한다고 한다면 이건 독립된 개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을 전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 ICC 항상 하는 얘기는 전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의 잠재성이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이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기심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처럼 성숙하고 실존적인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된 자기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자기 사랑은 이기심과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자기는 자기의 환경, 자기가 여러 환경이 있는데 자기 가정에서 혹은 자기의 공동체에서 아니면 사회 경제적인 입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자기라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상 자체가 자기의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독립적인 개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개성을 가지지 않은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면 이러한 개성을 가지지 않은 존재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원하는 자기 역할에만 관심이 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역할에만 관심이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인격적인 자기 모습 혹은 우리가 참자기라고 하는 트루 셀프나 자기 리얼 셀프로서의 자기에 대한 인식은 없는 상태 속에서 자기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기능인으로서 어떤 하나의 부품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그 역할만 잘하고 하겠다고 자기의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역할,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한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트루셀프, 참 자기, 어쩌면 자기의 고유한 어떤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자기로서의 자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의 한 구성 조직, 전체 조직 속의 부분 조직으로서만 기능하는 자기에 대한 관심, 이건 다를 것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후자 쪽에 자기 이미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때 거기에만 몰입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기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분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전인적인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런 자기 자화상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어떤 자기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게 이기심에 빠질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자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자기 표상 자체가. 교수님 제가 교수님 말씀도 들으면서 계속 자기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상화된 자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Idealized self. 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체적으로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셀프를 찾아서 열심히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셀프를 찾는다고 하는 자체가 판타지 속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화된 자기라고 하는 거가 이게 병리적으로 되게 되면 극단적인 이상화된 자기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자기 모습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자기를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래의 자기를 찾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진짜 자기가 아니고요. 진짜 자기가 아니고 거기에 네. 함정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강 목사님 아주 좋은 점을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자기가
사회가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자기 모습, 이것을 과거에도 투사하고 미래에도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트루 셀프를 찾아 나서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셀프, 사회에서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의 자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한다고 과거의 미화가 되는 거죠. 역사를 지금 바꿔내는 거고, 미래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자기의 원래 모습을 실현하는, 자기 실현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아까 사회의 하나의 부품으로서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거야, 그런 모습의 자기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기 사회의 부품으로서 자기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이번 찾아놨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셀프를 찾아놨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지금 서로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애라고 하는 게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할 수 없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파편적이거나 아니면 왜곡돼 있거나 이제 이런 자기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어려운 함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이게 함정, 어떤 면에서 도전이고, 우리가 임상에서 많은 분을 도울 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하고 그 여정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까, 실제 찾아야 될 자기를 찾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주입시킨 가장 이상적인 자기를 찾아 나서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근데 그 문제는 이 이상화된 자기를 찾는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자기 모습이 되면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무빙 타깃이라고 할까요? 또다시 새로운 이상을 만들어서 계속 판타지를 쫓아가는, 그런데 이상적인 자아라는 게 그 이상은 현실화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를 추구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자기 모습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그게 지금 자기라고 믿어버리는 사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자기애적인 병리 상태죠. 그래서 자아 이상에는, 건강한 자아 이상은 자기가 애쓰면은 한 발 한 발 자기가 변모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건강한 이고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합리적인, 그리고 자기의 타고난 어떤 탤런트나 자기의 어떤 성향, 자기의 개성을 무시한,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누구나가 다 칭찬할 만한 그런 어떤 자기 모습을 이상화해서 그걸 계속 쫓아가는 사람이나, 그 심한 사람은 그런 모습이 이미 자기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병리적인 상태에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찾는다고 하면서 그 개념에 속아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음악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하시는 분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휘하시는 분이 앞에서 연설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대에 이르시잖아요. 그리고 나르시시즘 같은 느낌인데, 딱 한참 동안 얘기하시는데 너무 자기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왜 나를 보고 박수를 안 치고 왜 감동을 안 하는지 I don't know 막 이래가면서 막 너무너무 막 과장되게 막 그 한 50분 동안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진짜로 너무 그 저런 지휘자 아니면은 할 수가 없겠다라는 식으로 너무너무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과대한 자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사실은 제가 이 살아낸 기술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떠올리니까 반대편에 가 계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왠지 느낌이 자기애라는 게 한 조각도 없는 것 같은 바로 느낌이 그거죠. 드는, 예, 그 밖으로 너무 과대한 그거 뒤편에는 너무 형편없이 이렇게 조그만한 자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관찰이신데, 그게 방어 시스템으로서의 자기애라는 얘기죠. 결국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초라해서,
그 자기를 수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립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대중들의 사랑이 없이 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냐. 실제 나를 보기는 너무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아주 병리적인 상태에 자기에 가게 되면 자기를 칭찬하는 무리가 계속 자기 주위에 있지 않으면 너무 이분들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굉장한 우울로 바로 빠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매닉하게 계속 자기 주위에 기쁨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조를 상시 대기시켜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애를 써야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는 분들이에요.